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말실수한 거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올랐다고요? 아니요, 폭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현금을 쥐고 주식이 무너지면 금을 삽니다. 수천 년간 그래왔습니다. 금은 언제나 난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는 이 순간 금값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동 긴장 고조, 전쟁 장기화 우려. 교과서대로라면 지금쯤 금값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투자자들은 금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금도 내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전쟁 금값 상승이라는 공식,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온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금값이 왜 폭락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경제교과서 어디에도 이렇게 정리된 곳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딱 하루입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3일 국내 금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금 1g당 가격이 20만 8,5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돈으로 환산하면 94만 2천원. 전쟁이 터지기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5% 하락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떠셨나요? 한돈에 100만 원을 넘기며 이제 금이 대세다. 금 ETF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습니다.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귀금속 매장 앞에 줄을 섰고 금 통장 개설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짜리 금이 94만 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 8% 낙폭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수준이라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 때도 이런 단 하루 폭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금값이 떨어졌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왜를 알아야 다음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맞물린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금을 짓눌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사실 금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달 뭔가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무수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금을 살까요? 바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 금리가 5%라면 굳이 이자도 없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5%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작년부터 금값이 꾸준히 오른 이유 기억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곧 금리 인하가 온다. 지금 금 사두자.
그 기대감이 금값을 100만 원 위로 밀어올린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만약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진다면, 사람들이 금을 손에서 놓기 시작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과 금값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먼저 요동친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였습니다. 이란은 세계 3위 석유 수출국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석유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즉,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준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물가도 잡혔으니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유가 폭등으로 물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투자자들의 계산이 바뀌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그거 이제 없다. 그 순간 금을 사야 할 이유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가 폭등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뒤 연준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이 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투자자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가격에 반영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금시장까지 모두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자도 없는 금을 고금리 시대에 왜 들고 있어? 예금 금리가 높은데 굳이 아무것도 안 주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5% 가까운 수익을 줍니다. 금은 0%입니다. 이 단순한 비교 앞에서 금의 매력은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 신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8% 폭락을 다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금과 직접 관련도 없는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유가 폭등, 금리 인하 기대 소멸. 여기까지만 해도 금값에 충분히 악재입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엉뚱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단 이틀 만에 4% 이상 급락했고 국내 코스피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이때 투자자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작동합니다.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자. 주식이 폭락할 때 사람들은 가장 팔기 쉬운 자산부터 먼저 처분합니다. 그 자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시장이 열리면 언제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동성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막히는 날도 없고 부동산처럼 매수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팔면 됩니다. 결국 금이 싫어서가 아니라 현금이 급해서 금을 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패닉셀, 공황 매도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1명, 2명이 팔기 시작하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불안해진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그 결과가 단 하루 만에 8%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연결됐습니다. 전쟁, 유가 폭등, 물가 상승 우려, 금리 인하 기대 소멸, 금 매력 감소, 증시 불안, 패닉셀, 금값 폭락. 하나의 도미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시각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 수준이 과도한 낙폭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루 8% 폭락은 실제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과도한 공포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패닉셀이 일단락되면 일정 수준의 되돌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금이 나쁜 자산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금리 기대 심리의 변화와 증시 충격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만약 고유가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 대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금의 안전자산 기능이 장기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때 금값도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지금 당장 사도 된다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세계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라. 지금 금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하루 8% 폭락. 며칠 사이 10% 이상 하락.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 가격이면 싸게 살 기회 아닌가요? 저점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금이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가, 금리, 증시, 패닉셀이 동시에 작동한 복합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의 원인들이 해소됐나요?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위에 있습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살아있는 한 변동성도 살아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방향이 잡힌 뒤에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경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 금 사겠다 아니면 더 기다린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